스티브 잡스와 졸고 있는 청중. 안 맞죠? 네, 오히려 우측 사진은 스티브 잡스의 발표에 의해서 영혼을 강탈당한 그런 청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처음부터 강의, 발표를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떤 신제품 홍보 동영상을 하나 촬영하기 전에는 한 달 정도 전부터 거의 매일 동일한 리허설을 반복했다고 하죠. 어느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는 3.5초 정도 침묵을 지킨다든지, 어느 슬라이드에서는 우선 청중의 어느 쪽을 시선을 좀 눈을 맞춰 가면서 한다든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조명에서 약간 벗어나서 어둠 속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옷차림도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나요? 그분은 항상 검은 셔츠와 청바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항상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저서로 이제 쓰면서 자료를 모은 바에 따르면 모든 게 자기 슬라이드, 발표에 주목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옷차림조차도 굉장히 단순하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말 다 했죠? 예.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면 프레젠테이션이 생각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파워포인트를 떠올리죠. 근데 최근 실리콘밸리, 미국의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는 내부 보고에 이 파워포인트를 잘 안 쓴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뭐 야근을 유발한다는 뭐 그런 뜬금없는 얘기도 있죠. 아마존은 2012년부터 내부 보고에는 파워포인트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한 5에서 7페이지짜리 에세이를 작성하고 여기다가 그때그때 전화, 메신저, 구두보고 등을 같이 병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그때그때 빈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 얘기하네요. 자, 제프 베조스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의존하는 건 대화를 너무 단조롭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스티브 잡스도 파워포인트 대신에 키노트라는 소프트웨어,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애용하고 있었죠. 저는 재밌었던 점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렸잖아요. 그때 그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의사도 처음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래요. 파워포인트로. 그래갖고 혼쭐이 났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물론 장점이 많지만 요새 추세에는, 요새 복잡하고 시시각각으로 대응해야 되는 요새 트렌드에는 단점이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하면 뭔가 보고서가 장황해진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도 회사 다니면서 파워포인트 보고 작업을 주로 하면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결론 부분의 핵심을 뭔지 모를 때도 그냥 파워포인트로 하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윗사람도 뭐가 중요한지 감을 못 잡고 있을 때는 이 파워포인트만큼 보고서 작성 방법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일반적인 상사들은 밑에 실무진들이 파워포인트 작성할 때 비주얼 고주얼 다 알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상사가 강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또 그분들한테도 맞는 스타일이 아닌가. 자, 어쨌든 저는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아는, 본질을 아는 사람은 저도 PPT가 필요 없다는, 거기에 좀 동조를 하고 싶네요. 좀 생동감 있는 그런 의사교환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네요. 교수님, 파워포인트의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째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시네요.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일방적인 보고용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정론을 얘기했고요. 사실 파워포인트를 이미지나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를 아주 심플하고
간명하고 쉽게 작성한다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비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복부 비만보다 속에 깔려있는 내장 비만이라는 게 특히 외국인에 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죠? 네, 겉과 속은 좀 다르네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내장 비만으로 인해서 체력이 부족하다. 이 현상을 우리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겉모습은 발표로 연결이 되고 실질적인 체력, 파워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연결이 되네요. 자, 겉모습의 그 발표는 현란하지만 진짜 프레젠테이션은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실제 우리 기업 내 보고하는 과정에 많습니다. 보통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단식을 통해서 지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역시 줄여야 될 거 줄이고 늘려야 될 거 늘리는 이 지방 성분과 근육에 대해서 오늘 각각 3가지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왜 프레젠테이션에 뜬금없는 다이어트냐고요? 자, 유튜브에는 사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컨텐츠 널려 있습니다. 차고 넘치죠. 자, 저는 이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재밌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3가지 늘릴 근육과 3가지 줄일 지방 성분 중에 우선 근육부터 시작합니다. 자, 근육 첫 번째 늘려야 될 근육은 무엇일까요? 당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보고서나 여러분이 발표하는 멘트에 이왕이면 당신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바마는 무려 170번이라는 반복된 you를 취임식 연설에 활용했네요. 이렇게 주어를 나보다는 you라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 어떠세요?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한다. 제가 말하는 고객 중심의 어떤 그런 느낌을 더 주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힐책을 할 때는 반대죠. I 메시지. 나를 주어로 보통 얘기하라 그래요. 나는 너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you를 많이 사용해서 너는 말이야 이런 행동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전자가 바람직하겠죠. 자, 연설이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you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나라는 관점에서 얘기한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네요.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렇게 I와 U라는 단어를 과연 그 발표자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로 사용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 어떤 영업사원이 와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단어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 말, 우리 제품은 말이죠,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제품은 사실 당신 회사에게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의 기능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이 기능이 사실 여러분 회사의 혜택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 제품 장점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이러이러한 것? 이거보다. 이런 장점이 결국 여러분 회사에는 이러한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자, 제가 결론을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런 것. 상대방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와 혜택 관점으로 용어와 멘트를 해주는 것을 Wi-Fi, 즉 What isn't it for you? 당신 회사, 당신에 대해서 이것이 주는 이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와이파이죠? 예, 와이파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은, 고객은, 상대방은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 더 집중한다는 거죠. 왜? 내 관점에서 내가 주는 혜택, 내가 주는 이득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오기 때문이죠. 투자 유치를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 소개를 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저희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자기 회사 중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요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톤 앤 매너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좀 무난하게 처음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자, 장점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의 장점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여러분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역시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때도 비교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저희 회사 잘난 점 이러저러하게 소개해드렸어요. 어떻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주는 것보다 자, 우리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말 이번 기회에 좋은 투자처를 확보하시기를 기대하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더 겸손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비법을 3가지 근육 성분 늘릴 거, 3가지 지방 성분 줄일 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마쳤습니다. 자, 첫 번째 근육 성분, 늘려야 될 근육 성분은 뭐다? 당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청중에게 무엇을 줘야 된다? 우리 통신 용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죠? 우리 재원 씨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와이파이라고 했습니다. 와이파이. 자, 와이파이는 도현 씨 뭐의 약자로 했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풀어서 영어로 쓰면 what is까지 생각나죠? what is 그 속에 what is in it. 그 다음 너에게 주는 그게 너에게 주는 게 뭐야? What is in it for you?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서씨. 예. What is in it for you? 네, 좋아요. 이 제품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와 혜택이 뭐냐? 이 당신을 강조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늘려야 될 근육 성분, 내비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의 내비게이션이란 뭘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뭐예요?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의 그 과정을 한 표에 경로를 알려주는 그림, 뭐 지도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보고서에도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목차라는 부분이 내비게이션 아닌가요? 네, 환경 분석에서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부분까지의 전체적인 경로를 목차로 표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비게이션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바로 중간중간 청중이나 보고받는 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 듣고 계신가요? 네, 수진 씨가 인천공항에서 지금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기내 방송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 수진 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음도 안 나고 좋습니까? 아주 편한 상태를 좀 지나서 어때요? 네, 뭔가 좀 불안한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자, 우리 마찬가지 프레젠테이션도 처음 목차에서 한번 펼쳐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어느 경로에 지금 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청중을 끌고 가자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지금 잘 쉬는 방법이라는 보고 주제를 3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라는 소주제 정보 끊기를 마치고 이제 B 섹션의 첫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화제가 전환된 거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두 번째 방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라는 위치를 우선 잡아주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방법인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자,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우측 상단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전체 ABC 중 B라는 중간 단계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위치와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는 정보를 준다는 거죠. 자, 사람은 아무 정보 없이 어떤 경로를 가는 거랑 어떤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 거랑 그 편안함의 정도가 분명히 다르겠죠. 이 페이지는 3번째 낯선 경험하기라는 소주제네요. 여기도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겠죠. 네, 내비게이션을 달고 지금 청중들도
보고서를 쭉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C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생각 갖게 되겠죠. 사실 발표를 듣는 청중이나 보고받는 임원분들에게 본인들이 발표 도중에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입체적인 멘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디 부분뿐만 아니라 인트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시간과 개요를 얘기해 준다든지, 발표 중에서도 발표자가 멘트를 가끔씩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B라는 섹션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번에 이제 나올 낯선 경험하기와 연관해서 이런 내용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ABC 단락별로 마지막 부분에 한 페이지의 랩업도 좋은 입체적인 멘트가 되겠네요. 네, 마무리에서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억을 하기 쉽게 또는 임팩트를 주기 위해 캐치프레이즈 용어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발표 전반의 입체적 안내 멘트를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회 전날 리허설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발표하기 전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할까 참고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내비게이션이라 하면 어떤 목차 전반의 흐름을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보고서 전체의 어떤 개요라든지 각 그 목차별 흐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좀 더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발표가 끝난 후에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좀 더 나가서 설득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 안내 멘트 마무리 부분에서 혹시 캐치프레이즈라는 단어 보셨나요? 네,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발표 내용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시면 여러분이 그 발표한 내용의 주제나 목차들의 어떤 단어들을 이니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C입니다.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지 3C라는 부분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뭐 이렇게 멘트를 치고 인사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분들을 만나도 사장님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네는 저번에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그 3C라고 발표한 그 친구지 맞지? 또는 OK라고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네. 잘 만들었어.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한번 해봄직하지 않으세요? 신입사원 PT 할 때도 한번 활용해 봄직 강추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 잘하기 위한 3가지 근육 중 첫 번째 근육 뭐였죠? 우리 민재씨, U를 많이 사용해라. 그래서 영어로 와이파이라고 그랬죠. 그 와이파이를 강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흐름을 사람들한테, 청중에게 중간중간 계속 알게끔 하려면 무엇을 강화해야 된다? 내비게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내비게이션을 강화하는 방법, 입체적인 관점을 계속 중간에 연결해 주려면, 그렇죠? 발표 자료에 시각적인 구현을 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발표자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멘트를 쳐준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했죠. 요 부분은 내비게이션이지만 앞서 전체적인 3가지를 얘기했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와이파이고 요건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2가지까지 같이 연관해서 흐름을 얘기를 했습니다.